검은 차가 오고 있어. 문 딱 열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시작이다. 오늘은 도망칠 생각 말어. 숨으면 숨을수록 화가 발목부터 잡고 끌어내릴 테니까. 홍세프는 난숙집 부엌에서 칼을 잡고 있었는데요. 칼끝이 도마 위에서 딱 멈췄습니다. 홍세프 눈이 잠깐 풀리더니 그 다음 순간에는 사람이 바뀐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홍세프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홍세프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늙고 거칠고 그러나 이상하게 또렷한 할매의 목소리였는데요. 도망치면 2배로 맞는다. 오늘은 피할 수 없다. 공난숙은 홍세프를 사기꾼 취급하면서도 이상하게 홍세프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공난숙은 강한 척하지만 사실 공난숙도 끝이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공난숙은 홍세프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맞는데? 누가? 홍세프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징조를 말했는데요. 검은 차가 온다.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오늘 찍힌 건 가해자가 아니다. 오늘 찍힌 건 입이다. 공난숙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입이면 막으면 되지. 공난숙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막을 수 있고 말은 더 쉽게 막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공난숙은 오늘 제대로 보게 됩니다. 리마인드 웨딩 행사장에는 웃음과 박수가 넘쳐야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공기가 얇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웃음이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폭로가 터질까 기대했고요. 누군가는 오늘은 제발 조용히 끝나길 빌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 반드시 누군가의 입을 막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그 결심들이 한데 엉키면 어떻게 되냐고요. 누구 하나가 큰 소리로 소리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혜라는 그 얇아진 공기를 누구보다 먼저 느낀 사람이었는데요. 한혜라는 이 바닥에서 체면의 공기가 얇아지는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고,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누구든 멈출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한혜라는 웃었습니다. 더 크게요. 딱 봐도 완벽한 회장 부부처럼 보여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한혜라는 과거 한영순을 지우고 한혜라로 살기 위해 평생을 웃는 얼굴로 버텼습니다. 살인자의 아내라는 굴레, 가난한 한바집 딸이라는 낙인, 그걸 벗기 위해 딸 수아차 정원까지 버렸던 여자잖아요. 그래서 한혜라는 웃음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진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진태석은 그런 한혜라 옆에서 더 젠틀한 남편처럼 굴었는데요. 진태석은 유명하죠. 첫사랑과 재결합한 로맨스 회장. 그런데 그 로맨스가 진짜 로맨스였을까요? 진태석은 원하는 건 반드시 쟁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쟁취를 위해 선 사람도, 감정도, 과거도 관리해버리는 사람이었고요. 오늘 리마인드 웨딩은 진태석에게도 사업이었습니다. 회장 부부 이미지를 다시 세팅하는 사업. 그 이미지가 살아야 건양그룹 권력도 더 단단해지니까요. 그런데 오늘의 가장 큰 변수는 신부가 아니라 며느리 쪽에 있었습니다. 차정원. 겉으로는 주영채로 살고 있는 그 며느리요. 차정원은 오늘도 주영채라는 이름을 입고 서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이름이 더 무거웠습니다. 차정원은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난 복수하러 왔는데요. 차정원은 한혜라를 무너뜨리려고 이 집에 들어왔고 한혜라의 가짜 인생을 세상에 까발리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한혜라를 마주할 때마다 차정원 속에선 분노만 올라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미움보다 허무가 먼저 올라왔고요.
어떤 날은 복수보다 상처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게 차정원을 더 미치게 했습니다. 왜냐면 차정원은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걸 용서하지 못하거든요. 진세우는 차정원의 그 흔들림을 눈치채고도 모른 척하려고 했습니다. 진세우는 건양그룹 부사장이고 태석의 아들이잖아요. 진세우는 어릴 때부터 가정이란 말에 기대를 걸어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친모를 버린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세운 마음을 비틀어 놓았고 그 비틀림이 세운의 외로움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차정원이 나타나서 세운이 그 외로움에 처음으로 집이라는 감정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운은 더 무서웠습니다. 붙잡고 싶을수록 더 불안하잖아요. 주하늘은 그 불안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호적상 영채의 오빠이자 난숙의 호적상 아들이고 난숙의 오른팔인데요. 동시에 차정원의 조력자였고 차정원이 가짜 영채인 걸 알면서도 사랑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주하늘이 위험한 건 사랑 때문에 불구덩이에도 뛰어드는 사람이란 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불구덩이가 딱 열려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오늘을 협상장처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이고 돈 불리는 수완이 뛰어나서 재벌 총수들까지 고개 숙이게 만드는 사람이죠. 공난숙에게 오늘 리마인드 웨딩은 축하가 아니라 판돈이었습니다. 하네라가 체면을 지키려는 만큼 공난숙은 그 체면을 흔들어 협상력을 올릴 수 있었거든요. 공난숙은 구실장에게 짧게 말했는데요. 구실장, 오늘은 말이 나오면 안 돼. 누가 입을 열려고 하면 그 입부터 접어. 구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실장은 늘 그랬습니다. 공난숙이 지시하면 감정 없이 처리합니다. 비서라는 직업을 손으로 쓰는 사람들 무섭죠. 사람의 양심을 손끝에서 떼어내버리니까요. 주영채는 오늘 가장 즐거운 얼굴로 가장 독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공난숙의 친딸이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차정원과 인생을 빼앗고 빼앗기는 악연으로 제외한 사람이죠. 주영채는 원하는 건 빼앗아서라도 가져야 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따위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영채는 차정원이 주영채로 서 있는 걸 그냥 못 봅니다. 그건 자신의 삶을 훔쳐간 도둑이 자기 이름으로 웃고 있는 꼴이었거든요. 주영채는 차정원을 스치며 아주 낮게 말했는데요. 가짜는 결국 들켜. 오늘이 내 끝이야. 차정원은 그 말에 속이 얼어붙었습니다. 차정원은 주영채를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주영채는 무너뜨리는데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안진아도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진아는 진세운의 전 약혼녀였고 세운에 대한 미련 때문에 차정원을 괴롭히는 사람이죠. 안진아는 차정원을 보며 웃었습니다. 웃는 입은 예쁜데 눈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신부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긴장해? 오늘 뭔가 터져도 넌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차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감정이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감정이 튀어나오면 비밀도 튀어나옵니다. 오늘은 홍세프가 입이 찍힌 날이라고 했잖아요. 차정원은 지금 자신이 입이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때 정말로 검은 차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차는 행사장 앞에 너무 조용히 섰고 그래서 더 시선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면 시작이라는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거든요.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 시선은 하네라로 향했습니다. 다들 생각했죠. 오늘 헤라가 무너지겠지. 그 잔인한 기대가 행사장에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화는 헤라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화는 입에게 갔습니다.
윤비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서는 순간이었는데요. 윤비서는 한혜라의 비서입니다. 윤비서는 끝까지 헤라 편에 서는 의리파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늘 윤비서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윤비서는 오늘만큼은 헤라 편이 아니라 진실 편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윤비서 마음속에선 어떤 죄책감이 계속 자라고 있었거든요. 내가 모른 척하면 결국 더 큰 사람이 다친다. 그런 죄책감요. 윤비서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하려 했습니다. 부회장님 이제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황 실장이 윤비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황 실장은 진태석의 비서이고 씨름 선수 출신 해결사입니다. 황 실장 손아귀는 너무 세서 윤비서가 숨이 막힐 정도였는데요. 황 실장은 웃는 얼굴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윤비서님,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시죠. 윤비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오늘 찍힌 입이구나. 윤비서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이상하게 더 단단해졌습니다. 윤비서는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헤라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헤라는 윤비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으로 알아챘거든요. 헤라는 평생 숨기고 살았잖아요. 숨기면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숨기는 건 결국 언젠가 들키기 위해 숨기는 거더라고요. 윤비서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황 실장 손에 잡혀 있으면서도요. 부회장님 차정원 씨는. 윤비서가 차정원 이름을 내뱉는 순간 한혜라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차정원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다리가 굳었습니다. 진세훈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고요. 세 사람 마음이 동시에 무너졌는데요. 그 무너짐을 가장 즐겁게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영채였습니다. 주영채는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그래, 시작이네. 바로 그때 행사장 음향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잡음처럼 시작했는데 곧 또렷해졌습니다. 사람들 몸이 굳어버릴 정도로 또렷한 남자 목소리였는데요. 그 목소리는 진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기범권은 끝까지 묻어. 입 열면 너도 끝이야.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진태석은 젠틀한 회장이고 스마트한 남편이고 로맨스의 주인공처럼 포장되어 왔는데요. 그 한 문장은 포장이 아니라 민낯이었습니다. 묻어. 입 열면 끝. 이 말은 사랑도 가족도 아니었고요. 통제였고 협박이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는데요. 헤라는 태석이 냉혹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빨을 드러낼 줄은 몰랐습니다. 진태석은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황보다 계산이 먼저인 사람이니까요. 진태석은 주변을 훑었습니다. 누가 이걸 틀었지? 진태석 눈빛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윤비서는 그 소리에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비서 휴대폰에 있던 녹음이 어떻게 행사장으로 연결됐는지 윤비서는 몰랐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가 윤비서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윤비서가 말하기 전에 윤비서 입을 더 빨리 꺾으려 할 겁니다. 그 예감은 곧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윤비서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 윤비서를 뒤에서 밀었습니다. 윤비서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고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누가 밀었어? 누가 밀었는지 확실히 보지도 못했는데요. 그게 더 소름이었습니다. 다수가 있는 곳에서 폭력은 늘 사고로 포장되기 쉬우니까요. 이게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예언이 적중했고요. 입이 쓰러졌고요. 진태석의 민낯이 흘러나왔고요. 차정원의 이름이 공기 위에 떠버렸습니다.
차정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차정원은 그 순간 아버지 차기범을 떠올렸습니다. 차기범 사건, 누명, 묻힌 진실. 그 단어들이 차정원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차정원은 이 집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너무 익숙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말하려고 하면 누군가 먼저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막는 사람은 늘 가족을 위해라는 말을 붙입니다. 너무 더럽고 너무 익숙해서 차정원은 순간 울컥했는데요. 울면 지는 판이라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을 붙잡았습니다. 차정원 손목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세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너 왜 내 이름이 나와? 왜 지금 차정원이라고 불렀어? 차정원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말하면 끝이고 말하지 않으면 더 큰 지옥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하늘이 끼어들었습니다. 주하늘은 세훈과 정원 사이에 서서 낮게 말했는데요. 세훈 씨, 오늘은 질문할 때가 아니에요. 오늘은 질문이 사람을 죽입니다. 진세훈은 주하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적의를 느꼈습니다. 너는 왜 정원을 지켜? 이 감정은 질투였고 경계였고 동시에 공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뺏길 것 같은 공포요. 진세훈은 그 공포를 인정하기 싫어서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공난숙은 상황을 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윤비서가 쓰러졌다는 건 누군가가 이미 입막음을 실행했다는 뜻입니다. 공난숙은 구실장에게 짧게 지시했는데요. 구실장, 윤비서 건은 사고로 만들어. 그리고 누가 그 녹음 흘린 건지 찾아. 구실장은 고개를 끄덕였고요. 황 실장은 그 순간 진태성 옆에서 더 조용해졌습니다. 황 실장도 느꼈거든요. 오늘 입은 윤비서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요. 입이란 건 옮겨 붙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하려고 합니다. 그게 진실의 성질이더라고요. 여기서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들어갑니다. 누가 녹음을 틀었는가라는 새로운 미스터리가 생기고요. 공난숙과 진태석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한혜라는 남편을 믿을 수 없게 되고요. 차정원은 자기 이름이 튀어나온 순간 정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세훈은 정원을 더 의심하면서도 더 붙잡고 싶어지고요. 주하늘은 정원을 지키기 위해 세훈과 맞부딪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판을 더 잔인하게 만드는 존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주영채의 연인 박경신입니다. 박경신은 무명 모델이지만 위험한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박경신은 영채가 정원에게 집착하는 걸 보며 자기도 같이 집착이 생겨버렸고요. 박경신은 정원이라는 여자 때문에 영채가 미쳐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박경신은 영채를 위해서라기보다 자기 욕망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경신은 행사장 주변에서 사람들 동선을 훑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 편인지, 누가 누구를 지키는지 그걸 눈으로 먹듯이요. 노민구도 슬쩍 끼어듭니다. 노민구는 겉으로는 순박하고 정원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물질과 조건에 흔들리는 남자잖아요. 노민구는 이 판에서 가장 현실적인 인간입니다. 돈이 보이면 마음이 바뀌고 안전이 보이면 사랑도 버립니다. 노민구는 어쩌면 정원이 과거에 도와달라고 손 내밀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영채가 돈 줄 테니 말해라고 꼬드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노민구 같은 사람은 한번 흔들리면 그 흔들림이 사건을 확 키웁니다. 왜냐면 노민구는 비밀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거래로 보니까요. 김성희는 정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성희는 정원의 든든한 선배이고요. 김성희는 오늘 윤비서가 쓰러지는 걸 보고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다라고 직감했는데요. 김성희는 정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원아,
너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누가 널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 차정원은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딱 맞았거든요. 이 집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먹이로 봅니다. 권력은 늘 누군가를 먹고 커지니까요. 진세미는 그 와중에 정원 앞을 가로막듯 섰습니다. 세미는 헤라와 태석의 딸이고요. 사랑 듬뿍 받고 자라 구김없는 성격이지만 마음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미는 정원이 흔들리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정원을 보호하려고 했는데요. 세미는 헤라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니 부회장님, 오늘은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 헤라는 순간 세미를 바라봤습니다. 헤라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헤라가 느끼는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내 딸 세미가 왜 저의 편이야? 그리고 더 깊게는 왜 내가 저 애를 보면 이렇게 흔들리지? 헤라 마음속 모성이 올라오면 헤라는 그 모성을 미워합니다. 모성이 올라오는 순간 과거의 죄가 같이 올라오니까요. 주하늘은 세미를 보고 잠깐 숨을 고르는 듯 했는데요. 세미는 비혼주의라 외치면서도 하늘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잖아요. 하늘은 지금 정원을 지켜야 하는데도 세미가 정원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잠깐 풀렸습니다. 그런 순간이 하늘을 더 위험하게 만들죠. 약점이 생기는 순간 칼이 들어오거든요. 이쯤에서 요구하신 막장 반전을 딱 하나 꽂아야 합니다. 너무 남발하면 안 되고요. 한 방으로 판을 뒤집어야 하잖아요. 오늘의 막장 반전은 이겁니다. 윤비서가 쓰러지기 직전 윤비서가 한혜라를 살리려 한 게 아니라 차정원을 살리려 했다는 것. 사람들은 윤비서가 헤라 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윤비서가 헤라 옆에서 충성만 해온 비서라고 믿었죠. 그런데 윤비서가 쓰러진 뒤 김성희가 윤비서 가방에서 떨어진 작은 메모 한 장을 주워버립니다. 김성희는 그 메모를 보고 얼굴이 굳습니다. 메모에는 아주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원에게 그 아이가 수아야. 오늘 말 못하면 나 끝. 김성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김성희는 정원을 바라봤는데요. 정원은 아직도 자기 이름이 터진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김성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윤비서는 오늘 헤라의 체면을 지키려다가 쓰러진 게 아니라 정원에게 진실을 건네려다가 쓰러진 거였구나. 입이 꺾였다는 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입이 꺾였다는 뜻이었구나. 이 반전은 한헤라에게 치명적입니다. 헤라는 자기 비서가 정원에게 수아라고 적어놓은 걸 보면 더는 부정할 수 없게 되거든요. 헤라는 자기 주변이 이미 정원을 딸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헤라를 더 잔인하게 만들 겁니다. 들키기 전에는 숨기고 들킨 뒤에는 없애버리는 방향으로요. 이 반전은 차정원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정원은 복수를 위해 달려왔는데요. 누군가는 정원을 살리려고 입을 열다가 쓰러졌습니다. 정원은 그 순간 자기 복수가 누군가의 피 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마음이 뒤집힙니다. 차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나? 그런데 다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래도 난 멈출 수 없어. 멈추면 내가 사라지니까요. 복수는 때로 생존이 되어버립니다. 진태석은 그 혼란 속에서 황 실장을 불렀습니다. 진태석 목소리는 조용했는데요. 조용할수록 무서운 사람입니다. 황 실장, 오늘 이 판 누가 흔드는지 찾아. 그리고 입은 더 나오기 전에 정리해.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황 실장도 알고 있었거든요. 입을 정리하면 결국 언젠가는 자신도 정리 대상이 된다는 거리요. 해결사는 늘 마지막에 버려집니다.
그걸 아는 해결사가 가장 무섭죠. 살기 위해서라도 자신만의 보험을 챙기기 시작하니까요. 공난숙도 동시에 움직입니다. 공난숙은 구실장을 통해 사람들을 흩뜨리고 사고처럼 상황을 정리하게 합니다. 공난숙은 한혜라에게 다가가며 웃습니다. 공난숙은 웃음을 무기로 쓰는 사람이잖아요. 부회장님, 오늘 참 일이 많네요. 그래도 이런 날이 더 기억에 남죠? 한혜라는 공난숙의 웃음이 너무 싫었습니다. 공난숙은 남의 체면을 밟고 올라서서 웃는 사람입니다. 혜라는 공난숙에게 독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싸우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혜라가 참는 순간 혜라 마음속 모성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정원, 수아, 딸 그 단어들이 혜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거든요. 차정원은 결국 한혜라와 눈이 마주칩니다. 혜라 눈빛은 차갑고 정원 눈빛은 흔들립니다. 혜라가 낮게 묻습니다. 너 대체 뭘 원하니? 차정원은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 잔인하잖아요. 내가 뭘 원하니라고 묻는 사람은 보통 상대가 무엇을 잃었는지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거든요.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부회장님이 숨긴 걸 꺼내고 싶어요. 한혜라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혜라는 그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정원 눈빛이 너무 진짜였거든요. 혜라는 정원을 통제해야 살 수 있습니다. 혜라는 그 생각이 들자 자기 자신이 진태석을 닮아가는 게 느껴져서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사람은 닮고 싶은 사람을 닮는 게 아니라 두려운 사람을 닮기도 하잖아요. 진세호는 그 둘 사이의 공기를 보고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세호는 정원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은 혜라와 싸우고 있고요. 싸우는 방식이 너무 원한처럼 보입니다. 세호는 묻습니다. 영채야, 너 왜 저분을 그렇게 봐? 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차정원은 세훈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아파서 숨이 막힙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이 길어질수록 죄책감도 길어집니다. 죄책감은 결국 사랑을 갉아먹습니다. 정원은 울고 싶었는데요. 울면 끝이라서 웃습니다. 억지로요. 세훈 씨, 오늘은 그냥 지나가요. 그 말이 더 잔인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영원히 못 돌아오잖아요. 주하늘은 정원을 끌어내듯이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늘은 정원에게 말했는데요. 정원아, 지금은 내가 입을 열면 안 돼. 오늘 입 열면 너도 윤비서처럼 된다. 정원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은 하늘이 정원을 지키려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보호가 왜 이렇게 숨막히는지요. 정원은 하늘에게 묻습니다. 그럼 언제 말해요? 언제까지 숨겨요?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하늘은 대답을 못합니다. 하늘도 답이 없거든요. 하늘은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는 전략가이면서도 사랑 때문에 진실을 미루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은 그 모순이 너무 괴롭습니다. 진세미는 그 둘을 보고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세미는 하늘을 볼 때만 작아지는 사람인데요. 오늘 하늘이 정원을 지키려고 몸을 던지는 걸 보며 세미 마음속엔 존경 같은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존경은 곧 질투가 됩니다. 왜 나는 하늘에게 저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지? 세미는 자기 마음이 이렇게 비뚤어지는 게 싫어서 더 세게 말합니다. 오빠 아니 하늘씨. 지금 정원 언니를 숨기면 더 큰일 나요. 하늘은 세미를 바라보며 잠깐 흔들립니다. 세미 눈빛이 너무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순간 정원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입니다. 세미야, 지금은 감정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야.
세미는 그 말이 너무 서운합니다. 세미는 웃으면서도 속이 무너집니다. 이런 게 막장 감정선이죠. 사랑은 있는데 타이밍이 없고 타이밍이 없으니 상처만 남습니다. 이제 사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윤비서가 쓰러진 건 단지 입 하나가 꺾인 게 아니었고요. 입을 막는 세력이 누구인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황 실장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황 실장은 진태석에게 충성하지만 오늘 녹음이 터진 순간부터 불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겠다. 이 불안은 해결사를 더 잔인하게 만듭니다. 왜냐면 버려지기 전에 먼저 버려야 살거든요. 황 실장은 진태석에게 보고합니다. 회장님, 누군가 행사 시스템을 건드렸습니다. 내부자입니다. 진태석은 표정이 굳습니다. 내부자라면 집안에서 칼이 날아오는 겁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바라봅니다. 헤라도 동시에 태석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엔 사랑이 아니라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제 로맨스 부부가 아니라 전쟁 부부가 되어버립니다. 체면을 위해 붙어 있었는데요. 체면이 흔들리니 서로의 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공란숙도 그걸 느낍니다. 공란숙은 태석과 헤라가 흔들리는 걸 이용하려고 하다가 동시에 자기 목에도 칼이 닿을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공란숙은 홍세프의 예언을 떠올립니다. 도망치면 2배로 맞는다. 공란숙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공란숙은 오히려 앞으로 나옵니다. 공란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겁이 나면 더 크게 웃고 더 크게 밟아버리는 사람. 주영채는 그 와중에 차정원에게 다가옵니다. 주영채는 정원 귓가에 속삭이는데요. 윤비서가 쓰러진 거 내 탓이야. 내가 가짜라서 다들 미치는 거야. 차정원은 주영채에게 맞서고 싶었는데요. 정원은 오늘은 맞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정원은 꾹 참습니다. 참는 순간 정원 마음속에 또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복수는 참는 게 아니다. 정원은 자신이 참을수록 더 큰 복수를 하고 싶어집니다. 김성희는 정원을 붙잡습니다. 김성희는 메모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정원아, 이거 봐. 윤비서가 너한테 남긴 거야. 정원은 메모를 보는 순간 눈이 흔들립니다. 수아. 그 단어가 정원 가슴을 뚫고 들어옵니다. 정원은 그 단어를 평생 듣고 싶었고 평생 듣기 싫었거든요. 듣고 싶었던 건 내가 버려지지 않았다는 증거였고요. 듣기 싫었던 건 버려진 나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정원은 메모를 쥐고 손이 떨립니다. 정원은 그 떨림을 멈추려고 손을 꽉 쥐었는데요. 너무 꽉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힙니다. 그 아픔이 정원을 잠깐 현실로 끌어옵니다. 정원은 속으로 말합니다. 좋아. 이제 시작하자. 바로 그때 진태석이 황 실장에게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황 실장, 차정원 처리해. 이 말은 직접적으로 죽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진태석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리해라는 말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소문 처리, 증거 처리, 사람 처리, 전부요. 황 실장은 잠깐 멈칫합니다. 황 실장도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황 실장은 곧 고개를 끄덕입니다. 황 실장은 태석의 충직한 오른팔입니다. 충직함이 생존이었고 생존이 죄가 되어버린 사람. 황 실장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주하늘이 눈치챕니다. 주하늘은 전략가입니다. 하늘은 황 실장 발걸음이 정원 쪽으로 향하는 걸 보는 순간 바로 몸을 던집니다. 하늘은 정원에게 낮게 말합니다. 정원아, 지금 여기서 벗어나. 지금 당장. 정원은 숨이 막힙니다. 정원은 이제 깨닫습니다. 복수는 드라마처럼
통쾌하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복수는 피가 납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결국 자신도 다치게 합니다. 정원은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면 정원은 다시 버려진 아이가 되어버리니까요. 한혜라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봅니다. 혜라는 주하늘이 정원을 보호하는 걸 봅니다. 혜라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저 남자까지 저의 편이야? 혜라는 고립감을 느끼고 그 고립감이 모성을 자극합니다. 혜라는 모성이 올라오는 게 싫어서 더 차갑게 말합니다. 혜라는 진세훈에게 말합니다. 세훈아, 너도 봤지? 저 아이 뭔가 숨기고 있어. 진세훈은 혜라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세훈은 혜라를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계모의 인정이 아니라 가족의 인정 같은 거요. 그런데 혜라는 지금 정원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세훈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세훈은 그게 너무 싫습니다. 세훈은 반항심이 올라옵니다. 세훈은 혜라에게 말합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숨긴 거 없어요? 이 말은 혜라에게 칼입니다. 혜라는 딱 굳습니다. 혜라는 세훈이 자기 과거를 찌르는 걸 느끼고 순간적으로 세훈을 더 미워합니다. 미움은 죄책감을 덮는데 최고로 편하니까요. 공난숙은 그 모든 갈등이 폭발하는 걸 보며 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판은 이제 협상으로 안 끝난다. 공난숙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공난숙은 구실장에게 말합니다. 정원, 그 애를 내 앞에 세워. 구실장은 움직입니다. 구실장이 움직이는 순간 박경신도 움직입니다. 박경신은 영채를 위해서라기보다 자기 집착을 위해서 정원을 향해 다가옵니다. 이 순간부터 정원은 한혜라의 딸이기 전에 누군가의 표적이 됩니다. 표적이 된 순간 사람은 무너집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정원은 숨이 가빠집니다. 정원은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입을 열어버리면 모든 게 터지고요. 오늘 여기서 침묵하면 누군가가 정원을 처리하려 들 겁니다. 정원은 그 선택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때 홍세프의 예언이 다시 떠오릅니다. 도망치면 2배로 맞는다. 정원은 도망치지 않기로 합니다. 정원은 속으로 말합니다. 2배로 맞아도 난 오늘 끝내야 해. 차정원은 눈을 들고 한혜라를 바라봅니다. 혜라는 정원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혜라는 그 눈빛이 너무 익숙합니다. 혜라는 그 익숙함이 너무 무서워서 더 독해집니다. 정원은 조용히 말합니다. 아주 조용히, 그런데 그 조용함이 더 무섭게요. 부회장님, 이제는 제가 문을 열 차례예요. 한혜라는 입술을 깨뭅니다. 진태석은 그 말을 듣고 눈이 차갑게 식습니다. 공난숙은 그 말을 듣고 입꼬리를 올립니다. 주영채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번뜩입니다. 주하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진세훈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힙니다. 이 집에서 문을 연다는 말은 체면을 연다는 게 아닙니다. 비밀을 연다는 말이고요. 전쟁을 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문은 열릴 겁니다. 다만 그 문이 진실의 문일지 입막음의 문일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홍세프 말대로요.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